자, 지금 보시는 이 나비 패턴을 이제 오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나비 패턴을 오릴 때 가위를 사용하든 칼을 사용하든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제 내가 오리고자 하는 패턴을 우선 작게 만드세요. 이것을 통째로 들고 이걸 오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오리고자 하는 부분만 일단 뜯어내세요. 처음에는 좀 큰 패턴을 여러분들이 오리시고 그 다음 좀 익숙해지고 내가 가위나 칼을 다루는 것들이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 작은 거 이런 순차적으로 도전하시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작은 패턴을 오려내려고 하다 보면 전부 망쳐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으면 저는 이제 큰 걸로 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릴 때 이걸 가지고 가위로 무작정 달려들지 마시고요. 우선 내가 오리고자 하는 부분만 이렇게 오려냅니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내가 작업 환경이 아주 간소하고 간략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사실 요 여백 부분도 처음부터 여기서 가위를 집어넣고 이렇게 정교하게 오리려고 하면 이걸 틀어야 되는데 이 여백 부분이 많으면 가위에 닿아서 상당히 오리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처음에는 작업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라줍니다. 그래서 가위질이나 칼질을 할 때 여백 부분에 닿아서 실수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미리 대략적으로 여백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놓고 가위로 하셔도 되고요. 이 나비 패턴에서 가장 커팅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더듬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날개 부분에서 시작한다든가 해서 이 여백을 없애고 더듬이로 갔을 때 잘려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패턴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오려낼 것인가에 대한 진행 과정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부분을 먼저 커팅을 합니다. 그래서 가위로 보통들 보시면 이렇게 가위를 깊이 집어넣어요. 깊이 집어넣어야 소위 말해서 작은 힘으로도 오리기가 편하기 때문에 깊이 집어넣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멈춰야 될 부분에서 미스가 생기거나 깊이감이 없어서 더 잘라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깊이 넣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가위는 공예 가위라고 끝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해서 이 가위 윗부분으로 내가 멈춰야 될 선까지 집어넣어요. 그리고 한 번에 커팅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멀리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카메라로 찍으려고. 그러다 보니 미스가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아저씨의 차이가 뭐냐면 가위를 오릴 때 깊이 넣어서 이렇게 몇 차례에 걸친 아래 위 아귀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오려내는 것이 아니고 아저씨는 한 번 이 끝으로 오려 들어간다. 그래서 가위의 절삭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느껴보시고 내가 멈추고 절삭해내야 될 부분까지를 오려내는 데는 가위의 끝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보세요. 여기서 곡선 부분도 이렇게 오려 나가다가 끝나야 될 부분을 오버시켰죠. 그럼 가위를 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멈춰야 될 부분에 이렇게 맞춰서 끝으로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공예용 가위는 날을 잘 갈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가위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종이를 절삭을 잘 못할 것이라는 편견 하에
가위를 깊이 넣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태도는 페이퍼 크래프트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경우예요. 커팅을 대부분 망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여백 부분을 오려내어서 없애야 될 부분까지를 끝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커팅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이만큼 크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몇 차례 가위질을 해서 멈추죠. 그럼 이 멈춘 부분이 더 나가거나 덜 나가거나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위 끝으로 이렇게 곡선 부분을 가서 멈출 때는 가위를 빼어서 이 끝에 멈춰야 될 부분을 계산을 하시고 이렇게 커팅을 해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다. 그래야 작품이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트위스트라는 부분도 가위로 이렇게 오려내어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트위스트 부분도 가위가 이 패턴을 외곽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왼손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른손 가위를 쥔 손은 가만히 있고 왼손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저씨만의 요령이지 굳이 이렇게 해야만 된다 라는 법이 없어요. 자, 이제 끝에 마무리 왔죠? 그럼 가위를 빼시고 끝을 맞추셔서 커팅. 또 대부분 여기서 오렸고 그 다음 진행할 때 가위를 깊이 넣어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좋아요. 페이퍼 커팅은 여백을 하나하나 없애가는 재미예요. 이렇게 여백을 하나하나 없애가는 진행 과정. 그래서 조금씩 아주 작게 야곰야곰 없애버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조형물 만들 때까지. 그래야 이 외곽선이 깔끔하게 절삭이 돼요. 그래서 가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깊이 넣어서 이렇게 절삭하는 방법은 피하시고 될 수 있으면 가위 끝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여백을 없애가다 보면 여백이 좁아지다 보니까 이런 큰 가위들이 불편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장비를 교체합니다. 이런 작은 가위로. 그래서 페이퍼 커팅, 페이퍼 크래프트 하시는 분들 장비가 많은 거예요. 가위만 해도 한 5가지 종류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작은 가위로 이렇게 여백에 저항을 받지 않는 가운데 순조롭게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힘도 덜 들고요. 그래서 여백 부분이 많으면 이거 여백 부분이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는 이 가위를 무리를 조금 자극을 주거나 아니면은 불편을 줘요. 그래서 가위질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거 유념하셔가지고 가위들, 이런 큰 가위나 작은 가위들 적당히 오릴 때 여러분들 형편에 맞춰서 진행 과정에 맞춰서 여건에 맞춰서 적절히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깔끔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노하우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나는 가위가 좀 불편하다, 칼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칼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반드시 이런 커터 칼은 브레이크가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칼날은 1단계 정도만 빼셔가지고 이렇게 조여서 밀리는 일이 없도록 딱 멈춰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칼은 가위보다 조금 장점이 커요. 이렇게 가위는 여백 부분에서 패턴 쪽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칼은 거꾸로 패턴에서 여백 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오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항상
아까 가위 설명할 때도 아저씨가 언급을 했지만 장비를 든 오른손이 조형물의 굴곡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왼손이 항상 조형물의 굴곡을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항상 가위를 사용하든 칼을 사용하든 멈춰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칼을 가지고 그어 내려오실 때, 자, 이게 틀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원형을 형태를 띠니까. 그럴 때 내가 움직이는, 오른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왼손으로 이렇게 조형물을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서 오린다. 그래야 이 패턴의 외곽선을 깔끔하게 오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종이 페이퍼 커팅에서만큼은 이런 방법을 채택하시고 습성을 들이시는 게 훨씬 깔끔하게 이렇게 조형물을 오릴 수가 있어요. 자꾸 아저씨가 조형물 그러네. 페이퍼 크래프트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유럽에서는 페이퍼 섀도우 커팅이라 그러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요. 그냥 저는 패턴의 면떡이라 그래요. 그래서 종이 오리기 부분에서 면만 오려낸다 해서 형상의 면, 형상을 표현한 면만 오려낸다 해서 면떡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오렸어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오려내면 여러분들의 이제 페이퍼 커팅이 끝나는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나비 그림에 대한 이런 실루엣 같은 단편적인 부분을 오려냈다고 해서 시시하게 생각하시는데, 직접 가위나 칼 등을 다루면서 이걸 오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상당 기간 이런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저씨가 오려낸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아저씨가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이건 엉켰네. 아저씨 블로그에다가 이거 자료 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요 이러지 마시고요. 다 이런 패턴들은 아저씨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집에서 직접들 오려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종이 오리기라는 걸 하기 위한 하나의 처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런 걸 직접 본인이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프린트해서 오리고 싶거들랑 페이퍼 커팅 아트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보이시나요? 요건 아저씨가 만든 지 꽤 오래됐는데요. 이렇게 종이를 오린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오려낸 나비를 단순히 이렇게 오려내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오려낸 상태에서 얘를 뒤집어서 여러분들 도트라고 이렇게 둥근 아저씨가 많이 설명했던 이 도트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힘을 줘서 이 나비의 신경줄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런 평평한 나비가 아니라 조금은 이렇게 신경줄이 살아있는, 이거 조명 때문에 조명을 한번 꺼볼까요? 이 비교가 되려나?
잠깐만요. 조명을 꺼 볼게요. 어떻게 잘 보이나? 보이나요? 얘는 좀 평평하고 얘는 이렇게 살아있죠? 신경줄이. 그래서 더 입체적이죠? 몸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페이퍼 커팅 실력을 훨씬 향상시켜 드리고 또 작품화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종이 오리기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아저씨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가볍게 오려 보세요. 지금까지 페이퍼 커팅이었습니다.